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조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최근의 흐름은 더 좀 좋은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거래소에서의 스타주가 네이버가 출연을 했죠. 시청이 26조짜리인데 14% 마감을 했으니까 거의 뭐 이제 대형주인 거 감안하면 상한가 정도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어, 얘네가 이제 일본의 자회사인 라인이랑 야후재팬이랑 합병을 한다는 뭐 뉴스 때문에 아무튼 급등을 했는데 뭐 이렇게 확실히 정해지면 뭐 다시 뭐 공시를 하겠다 그렇게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코스닥은 0.2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도지로 좀 끝이 났죠. 장중에는 한 4%까지 밀리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1선도 깨고 했기 때문에 121선이나 650포인트까지 좀 열어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후장이 좀 말아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여기 이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네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많이 떨어지는 장들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장과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장을 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가 존재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과 그렇지 않은 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 섹터나 테마가 있고 이 안에서의 주도 종목들이 출연을 해주면서 시장을 딱 이렇게 잡고 이끌어가는 장이 있죠. 요런 장이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근데 요런 장이 없이 막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설치는 장들이 조금 수익 내기가 녹록치 않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장세냐라고 하면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대북주, 뭐 돼지열병 관련주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테마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고, 뭐 정치 테마주들도 좀 있었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HLB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재미가 있었죠. 근데 지금 11월 달에 딱 들어서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핫한 그런 테마나 섹터가 지금 좀 없기 때문에 조금 9월이나 뭐 10월보다는 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업에서 거의 뭐 오래 일을 하고 있고 거의 뭐 8년 9년 가까이 있고 동료 이제 주식하는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장세가 어떤지를 항상 저는 잘 알아요. 이렇게 주식을 현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뭐 잘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근데 최근에는 조금 녹록치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위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튼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605, 121선이나 650포인트를 깨지만 않는다면 이 안에서는 뭐 어떻게 움직이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띠고 있고 홍콩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죠. 갈수록.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지수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질질질질 흘러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딩반은 어제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죠. 방송을 매일 한다는 게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요날 뭐 장중에 한 12,150원 정도에 저희가 이날 이제 뭐 매수를 좀 했고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비보존 관련 뭐
관련주 대장이었죠. 그리고 에스텍 파마랑 텔콘 RF 제약이랑 이렇게 이제 비보정 관련주인데 두 개를 좀 보고 있었어요. 에스텍 파마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그리고 텔코는 최근에 보면은 에스텍 파마보다 훨씬 좀 움직임이 좋죠. 끼가 좀 좋죠. 근데 저도 둘 중에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스텍 파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요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수가 들어갔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세우기를 요 구간 안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뭐 반등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줄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돌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같이 다 밀렸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제가 분할 매수하려고 했던 시나리오를 취소하고 그냥 짧게 대응하자, 그래서 그냥 짧게 그냥 손절을 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재밌는 것은 손절하고 나서 예를 들면 텔콘을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뭐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얘가 갑자기 이날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텔콘 매매했으면 요 정도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뭐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직 우리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차트 만들어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보존 관련 일정도 보면은 뭐 12월 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버릴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상황 보면서 좀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저희 제약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였고, 얘도 보면은 급등 눌림 급등 눌림 이 구간 안에서 여기를 그러니까 시장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여기를 깨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서 요때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분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때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오고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죠. 매수하고, 네, 밀렸죠. 꺾였고 여기서 한번 다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비중이 좀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여기 매물대를 뚫으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비중이 실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판단을 잘 내리는 편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4% 정도 수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비중도 많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4% 수익이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고 일부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욕심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의 화의 근원은 정말 욕심이다. 조급함, 욕심.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것을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생각처럼 흐르지 않았고요. 더 밀렸고, 요 구간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뭐 이제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밀렸고, 제가 생각했던 손절의 마지노선이 요날에 졌죠. 16,800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겠네요. 여기 한 번, 두 번 지지받았던 이 구간, 요 구간이었어서 오늘 여기를 깨가지고 16,800원을 빠르게 살짝 깰 수는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6,550원, 600원 요 정도 대에 전량 정리가 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의 스타주들은 뭐 이렇게 필록스, 그러니까 거래소에 이제 네이버를 제외하고요. 저희는 이제 급등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록스랑 CMG 제약이랑 남선 알미늄 요 정도가 오늘 뭐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일 제지도 물론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삼본전자는 이 종목을 저도 좀 잘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예전에도 그렇고 매매도 정말 많이 했고 회사 관계자도 조금 알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얘는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살짝 좀 잡주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매너 있게 움직이는 경향보다는 자꾸 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린다든지 갭 띄우고 밀린다든지 뭐 약간 좀 이런 경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상승세를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모습보다는 반짝 슈팅으로 좀 끝나버리는 뭐 그런 경향이 좀 많은 종목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장중에 좀 단타 형식으로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평소에.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생각은 달라지는 거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얘는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뭐 패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필록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진짜 막 손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혼났는데 저 나름대로 3차 상승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제 나름대로의 매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뭐 요런 데서 만약에 요런 반등을 먹는 정도로 끝을 내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매매인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따 매매라든지 요런 거를 할 자리는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손이 근질근질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일단은 상한가 마감을 못 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들은 사실 첫 상한가 혹은 좀 많이 쳐줘도 좋은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두 번째 상한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세 번째 파동 혹은 뭐 세 번째 상한가 이런 구간은 조금 확률이 낮습니다. 아무튼 뭐 상따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필룩스를 오늘 정말 꾹 참았어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거는 뭐 CMG 제약이라는 종목을 어제 이제 상따를 했거든요. 어제 상따 물량 오늘 근데 시가갭이 너무 적게 떴어요. 한 2.2% 2.5% 떠서 이런 경우에 오전에 바로 갭 뜨자마자 바로 못 가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량 정리를 일단 해버렸고 눌리면 다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어떤 고가권에서의 상한가가 아니라 요 전고점을 간신히 이렇게 이제 넘어놓은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얘네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한가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한가 종가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주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렇게 똑똑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뭐 얘가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악재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얘네가 뭐 똑똑한 세력이라면 적어도 상한가 위에서까지 한번 반등은 올려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눌리면은 한번 잡아보자 생각해서 매수 해가지고요. 반등 나올 때 요 구간에서 좀 익절로 정리를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고요.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버거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3일차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은 저도 어제 좀 매매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어제 오전장에 힘있게 치는 모습 보고 매수 매도 매수, 여기 눌림에서 매수 매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욕심, 돌파로 보고 들어갔다가 돌파 실패했으면 여기서 손절 정리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손절을 하지 않고 뭔가 이 종목에 대한 너무 저도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했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줄였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두 번은 수익이고, 요거는 이제 손절한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눌림에 좀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살짝 먹고 나오고, 뭐 요런 정도로 좀 매매는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최근 한 3일 동안 가장 문의가 많았던 두 종목 뭐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정말 심지어는 뭐 두 달치 수익 뭐 다 까먹었다, 요거 한 종목으로 다 까먹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거나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요날, 그러니까 제가 아시안 IDT 설명드린 날 화요일 날이었던가, 제가 아마도 여기가 단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이 오르다가 이 기대가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이 되는 날, 요거는 거의 우리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문율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로, 재료가 소멸되는 날 지나고서도,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디데이를 앞두고 뭐 상한가가 나오든 급등을 하든 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디데이 날 재료가 소멸됐는데 죽지 않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디데이 날 오전까지는 오른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디데이 날 오전까지 쭉 치다가 오후장에 정말 투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런 이제 요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눌림을 줘도 매매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무튼 에어부산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눌림이라고 해서 들어갈 만한 자리는 일단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에 대한 뭐 단기적인 흐름의 견해는, 그래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이 상한가가 뽑아졌던 저가랑 시가 라인이 여기거든요. 요 정도 라인, 혹은 내일 혹은 뭐 모레 정도 될 수 있겠죠. 요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양일 이틀간 지금 거의 26%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뭐 내일 요렇게 돋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반등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랑은 좀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뭐 이제 모멘텀이 남아있던 때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아예 사라졌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7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판단을 좀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 나오면은 8,000원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워낙 하락폭이 컸어서 그래도 저는 길어봐야 한 8,500원, 8,000원, 8,500원
요 정도 반등을 주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좀 주셨던 종목입니다. 얘가 저희 리딩반도 매매를 들어갔다가 이날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장 끝나고 이제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급등한 재료였던 그래핀 수처리 설비를 수주를 했다. 미국에다가 그런 재료를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한 악성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한가를 갔죠. 야, 이거 참 되게 특이한 경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얘가 만약에 의도적인 뭔가의 그런 거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날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음봉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는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나와봐야 한 5에서 10% 정도 단기 반등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오늘 24% 급등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보유 중이시거나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내일 요렇게 캔들 만들지 못한다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채워주거나 채워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요런 식의 그러니까 유지하는 캔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음봉으로 막 이렇게 떨어진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장중에 잠깐 9일 제주도 다시 매물대를 뚫고 이렇게 돌림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얘도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뻔하게 움직이는 주식인 것 같은데 막상 이 뻔한 움직임 안에서도 매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이제 겨울왕국 테마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개봉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개봉 시기까지는 그래도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일단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상한가 나오고 3일차에 매매를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기준봉 나오고 3일차에 방향성을 좀 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3에서 4일차에 그러니까 기준봉 나오고 3일차가 되면 5일선 이렇게 되면서 5일선을 유지를 하더라도 다음날 이런 식으로 추세를 꺾여버리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3일차에는 제가 매매를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3에서 4일차에 급등 혹은 급락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럴 때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조는 좀 있죠. 이력은 좀 있죠. 지금 시간에서도 3% 가까이 내리네요. 와. 내일 이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상한가를 뽑기 시작했던 여기 이제 시가 부근을 만약에 훼손하면 이거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감사합니다.